다루다루다루다루 아 유유유유유 뚜비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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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뚜비뚜 사자TV 유신쇼 20주년 특집 유신 특강 제1강 별창편.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자 여러분, BJ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이 저희 사자TV 유신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1년차 이제 방송 진행자인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데, 사실은 7월 달에 특집을 마련을 했다가 제가 이제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제 또 추모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연기가 돼서 한 2달 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소수 애청자분들이 또 열심히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가능해 또 이렇게 특강을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 오늘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 지금 특강을 하는 겁니다. 국회경비대님, 아이고야, 팝콘 60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전화 이따 받습니다. 그럼 오늘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특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채팅창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화, 문자, 채팅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신쇼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창. 자, 별창입니다. 별창. 별창이라는 뭘까요? 별창. 자, 별창이라는 뜻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별창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별창의 뜻은 뭐냐? 영어로 하게 되면 스타 윈도우. 네, 별이 보이는 창문. 너무나 낭만 있죠. 스타. 자, 스타, 별이에요. 별이 보이는 창이다. 그러면 정말 그 낭만적이잖아요. 그쵸? 낭만적인데. 정말이라고 하시니 그 말을 믿을게요. 쟤는 또 왜 저래? 자, 이렇게 스타 윈도우라고 낭만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별창은 원래 왜 나왔었느냐? 자, 이걸 알려면 DC 인사이드가 나옵니다. DC 인사이드가 왜 나와야 되냐면 아프리카 TV의 역사와 함께하는 단어예요. 자, DC 인사이드가 아프리카 TV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줬느냐? DC 인사이드의 갤러리 중에 해충겔이라고 있습니다. 해충겔. 오랜만에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해충겔이라고, 해외 축구 갤러리라고 해서 해축겔인데 하도 더러운 짓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충겔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막겔, 막장충, 그 막장, 이게 뭐 막겔이라고 또 생겨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스겔. 스타갤레리입니다. 그 다음에 코겔. 자, 이렇게 종속적인 아프리카 TV 초창기에 이런 DC 인사이드의 막장 갤러리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쓰이는 안 좋은 말들은 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냐? 임방겔. 임겔이라고 하죠. 임방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방겔보다 다 보이나요? 일베의 영향력이 더 크다. 사실 인겔도 사실상 일베충과 그리고 알바들, 댓글 알바들에게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방겔의 파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베가 아프리카 TV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분을 행사하고 있다. 일베 성향의 애들이 매니저를 보고 유튜브 컨텐츠 그 편집자를 하고
깊숙이 BJ들에게 연관돼 가지고 그러니까 왜 지코, 커맨더 지코나 철구나 봉준이나 이런 BJ들이 일베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사건 사고에 얽히냐면 바로 그 팬층에 일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철구도 많고 봉준도 많고 그다음에 커맨더 지코도 많고 대부분 일베 논란을 일으켰던 BJ들은 다 일베의 영향을 받았다. 후원도 많이 받았고 많은 지원을 받았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건 이따가 충격적인 역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별창이란 뜻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그럼 뭐였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팝콘 TV나 저기 유튜브에 좋아요, 트위치 TV에는 뭐가 있나? 없죠. 저기 팝콘 TV에는 추천 이런 게 있었죠. 바로 별에서 나온 겁니다. 별풍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추천 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이 없던, 그러니까 별풍선 유료 아이템이 없고 스폰서가 없고 광고 수익 쉐어가 없을 때 BJ들은 자신의 방송 열정을 보상받는 방법으로 별과 질샷 이 두 가지로 보상받길 원했어요. 왜? 별풍선이 없었으니까. 뭔가 자기가 열정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이나 그 플랫폼 회사에서 돈 주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본인이 직장 다니거나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으로 다 했는데 그 보상을 정말 아닌 거. 이거는 그냥 갈긴 거예요. 윈도우. 스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별창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스타 윈도우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 이거 갖고 또 스펠링 틀렸다고 그걸 시비 걸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스타 윈도우하고 별창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냥 이 스펠링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별 질찻인데 이 별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인기의 척도였기 때문에. 인기의 기준이었어요. 돈도 안 되는데 맨날 가면 그냥 BJ들이 여러분 별들이 반짝이는 아니 별하고 결혼한 하도 아니고 야 맨날 들어가면 돈도 안 되는데 그 더 웃긴 건 돈도 안 되는데 이 별을 달라는 거예요.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DC 인사이드 해충 막겔 특히 해충결과 막겔에서 야 이거 뭐 별창이네. 그러니까 별을 달라고 구걸하는 창녀 창남이네라는 뜻입니다. 정말 안 좋은 뜻이죠. 이 창이라는 거는 윈도우가 아니라 몸을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창 여창 정말 심각한 욕이죠.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추천 별을 받기 위해서 온갖 애교를 뜨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니까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별을 구걸하는 창녀 창남이란 뜻으로 별창이 쓰인 겁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그 역사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질을 했느냐를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이렇게 쓰였던 단어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자, 별창의 별이 별풍선으로 바뀌었죠.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이 등장을 하면서 별의 가치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초코파이 정도 말하지 않아도. 자, 별이 초코파이라면 별풍선은 치킨이다. 자, 배가 고파요. 졸라게 배가 고파. 초코파이 먹을래? 치킨 먹을래?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쵸? 초코파이에 만족했던 어린이들이 우리 저 군대 가면은 2등병 때 뭐가 제일 좋아요? 치킨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초코파이하고 믹스커피 한 잔이면 막 종교를 바꾸잖아요. 예.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초코파이가. 북한에서 초코파이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예.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소나 이런 데에서 이 초코파이 하나에 한 개 더 준다더라. 그러면 종교를 바꿔서 그래서 이제 돈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열정페이였다면
별풍선은 이제 페이가 된 거죠. 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열정 페이 필요 없다. 이제 페이를 달라. 열정, 자기가 돈 투자해가지고 장비 투자하고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열정으로 생각하고 그걸 별이라는 거에 투영해서 그거를 요구를 해서 별창이란 말이 생겼는데, 이게 별풍선 창녀, 별풍선 창남, 이게 이제 돈으로 바뀌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매매로 바뀝니다. 이게 역사가, 돈의 역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게 성매매로 변질이 돼서, 그러니까 디시인사이드의 해외 축구 갤러리와 막장 갤러리와 거기서는 이미 그 10여 년 전에 별창의 등장을 예언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막장이라고 해서 두뇌도 쓰레기도 아니에요. 보는 줄은 알아서 이게 단순히 열정 페이인 별에서 유료 아이템 돈인 페이인 별풍선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나오고는 50억 원대 별풍선 성매매. 지금 아프리카 TV뿐만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는 그 노예팅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전화번호를 팔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를 파는 게에서 뭘 하냐면 끝까지 성관계까지 보장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비단 아프리카 TV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에서 별풍선 성매매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매매한다고 안 합니다. 동거, 사귄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플랫폼의 여비제이는 남자친구라고 같이 동거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나? 볼까요?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4억이, 그 남자애가 4억이 어디가 났을까요? 자기가 번 돈을 포함해가지고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식놈이 여비제에 빠져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암이라고 부모님들 가족한테 거짓말하고 4억 원을 주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을 왜 유신이 쓰레기가 됐고 막장어가 됐냐 그러면, 성매매를 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유료 아이템 성매매나 조건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20대부터 50대까지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 또래에 딸이 있는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신이 이제 기자니까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를 8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대 받은 게 얼마냐? 우리는 별풍선으로 뭐 철구가 몇 시간 만에 뭐 1억 별풍 뭐 100만 개를 받았네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자부터 갑니다. 여비제이, 그 다음에 남비제이. 과연 누가 승리일까? 자, 여비제이 C 모양이 있습니다. C 모양이 통장과 보석, 명품까지 받은 돈이 112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풍선으로 김이부가 많이 벌었네, 윤댕이 많이 벌었네, 한나가 많이 벌었네, 셀리가 많이 벌었네, 뭐 전리나가 많이 벌었네, 뭐 가린이 많이 벌었네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를 8년째 하면서 여비제이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받은 게 C 모양인데 112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집, 그 다음에 땅 까지 포함해가지고 1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은 기간이 얼마냐? 2년에 받은 것만 112억입니다.
112억을 받았고요. 자, 남비제이. 예, 남비제이 같은 경우에는 디모군. 디모군은 4년 동안 109억을 벌었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위 0.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료 아이템을 포함해서입니다. 유료 아이템 포함해서 이 시모형 같은 경우 2년 동안 112억을 받았는데 부동산이 엄청 큽니다. 네. 부동산이 엄청난 가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받았고요. 이 남비제이도 강남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뭐 철구 뭐 1억 별풍 받았네라고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입니다. 지금 파악된 것만 이렇습니다. 파악된 것만. 이 여비제이는 미국에도 집이 있고요, 일본에도 집이 있습니다. 이 남비제이는 차명 소유로만 해도 몇 대가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감촉거리로 말씀을 드렸고 100억대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100억대의 특징이 뭘까요? 네. 노래로 표현하면 마음 주고 몸도 주고, 네.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부르면 부르는 가야 되고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단 별창에 대해서 열정피해에서 별풍선, 그 다음에 페이에서 성매매와 조건만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인터넷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인터넷 방송의 설민석 유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대한민국에서 라이브의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영상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래서 판도라 TV, 제가 여기서 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판도라 TV 이전에는 동영상 사이트, 동영상이나 아니면 위램프,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워낙 비싸니까 동영상 방송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어서, 근데 그걸 판도라 TV가 깼죠. 그러니까 선두주자인데 얘네들이 돈에 환장해가지고 투자 받고 다 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가고 빵 사 먹었는지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투자 받고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뻘짓거리만 다 하고 광고만 덕지덕지 붙이고 해가지고 지금 뭐 코넥스인가 뭐 제3 주식시장인가에 뭐 했다고 하는데 진작에 코스닥에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판도라 TV, 싸이 동영상 기억나시죠? 제가 정말 판도라 TV 1년 동안 탑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아프리카 TV W 시절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8년 동안 활동했고, 싸이 동영상에서 제가 올리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올린 게 막 수백만의 조회수였습니다. 그거 내가 광고료 받았으면 나 부자 됐겠네. 그래서 싸이 동영상 외에도 M군, 지금도 있죠? M군, MN 캐스트 또 있었고, 또 아우라도 있었고요. 다모임에 MN캐스트는 다모임에서 운영했던 거고, M군은 CD 네트워크스라고 큰 네트워크 회사에서 운영을 했던 회사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M군은. MN캐스트는 2008년도인가 문을 닫았고요. 10년 전에 문을 닫았고, 아우라도 10년 전에 닫았고, 지금은 M군만 살아남았네요. 그래서 판도라 TV 이제 영상 쪽은 싸이 동영상, 여긴 영상하고 라이브를 같이 했었죠. 제가 여기서 박지성 중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라디오, 음악 방송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음악 방송 해가지고 세이캐스트 대표적인 게 지금도 있는데, 이 세이캐스트가 웃긴 게 제가 활동할 때 인기 있었던 거는 인기 음악, 최신 음악,
그 다음에 그 인기가요, 최신가요, 그 다음에 클럽 음악, 파라파라 방송국이나 뭐 신화 방송국이나 뮤즈 방송국이나 그런 음악 최신곡이나 클럽 음악 저기 뭐죠? 나이트 음악 같은 거. 그때는 클럽이라고 그러긴 나이트 음악이죠. 그런 음악이 인기. 지금은 다 트로트예요. 아이고 짜라짜라짠 짠짜라 무슨 트로트 주막, 트로트 24시, 트로트의 행 중에서 4, 5, 60대 누님들, 형님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이캐스트는 또 인라이브가 있죠. 인라이브가 지금도 있긴 하던데 세이캐스트, 뭐 인라이브, 조이아시아 등등 이제 유사 사이트들도 여러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이캐스트고 이렇게 3박자였어요. 판도라 TV가 라이브를 시작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장악을 1위를 했었고 이제 싸이 월드가 인기를 많으면서 싸이 동영상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런 콜라보 초창기의 그림입니다. 이 전에도 있어요. 여러분 리얼 플레이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이 리얼 플레이어, 리얼 오디오라고 REAL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야동 보신 분들 기억날 텐데 내 나이 또래 깍두기 버퍼링 여기 다 알고 계시는 분 있어.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나이 숨기고 있어. 예. 버퍼링 알면 리얼 플레이어 아는 거예요. 이 리얼 플레이어가 왜 하냐면 그 MS 미디어 플레이 이게 나오기 전에 리얼 플레이어가 잡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가 느렸기 때문에 해외의 야동을 버퍼링을 미리 불러들여 가지고 끊김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실시간으로 빨리 이렇게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거의 보고 있잖아요, 파일을. 근데 이때는 네트워크가 느려 가지고 이거를 미리 이렇게 땡겨 가지고 감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야동이 보이는, 주로 야동 사이트 비싸 가지고 너무 설치비가. 그러니까 리얼 플레이어가 이게 이제 리얼 프로듀서라고 해 가지고 영상 RM하고 RA 파일이 있었는데, RM은 이제 비디오 파일이고 RA는 오디오 파일인데, 이거를 이제 인코딩 해주는 프로그램이 리얼 프로듀서던데 3천만 원 막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이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도 비싸고, 그래서 야동이나 현금 장사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썼었고요. 저는 이때부터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리얼 플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FTP라고 이렇게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포털 넷디앙의 무료 계정에다가 올려서 홈페이지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이 파일도 오디오를 아주 그냥 그 저음질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듣게끔 하는 초창기 시절이죠. 돈이 이제 실시간이 비싸니까. 나중에 그 데이콤의 천리안을 데이콤에서 했는데, 천리안 방송국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실시간 버퍼링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가 리얼 플레이어를 이기기 위해서 미디어 인코더를 무료로 뿌려버렸죠. 윈도우에다 껴가지고 그냥 무료로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얼 플레이어가 이제 추락하게 됐죠. 무료로 뿌려버리니까 미디어 플레이어는.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게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서버를 썼습니다. 뭐 2000 서버, 프로페셔널 그 초창기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발전을 되다가 이제 영상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명 W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판도라 TV가 인기의 급상승을 하고 투자를 엄청나게 받아낼 때, 나우콤에서 아프리카 TV라는 개인 방송 플랫폼, 영상 플랫폼입니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뭘까요? 저작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시장 포화. 이 나우콤이라는 회사가
나우누리라는 PC통신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90년도부터 2000년대 초 때까지 PC통신, 그러니까 90년도에 PC통신 열풍이 있었거든요. 응답하라 시리즈 보시면 PC통신하고 있잖아요. 막 채팅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열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의 소통의 수단이었죠. 그때 4대 PC통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중적이면서도 조금 저렴한 게 한국통신의 하이텔이 있었고, 조금 고급진, 요금이 좀 비쌌어요. 요금이 좀 비쌌던 천리안이 좀 비쌌어. 데이콘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나우누리는 대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컨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나우누리는 대학생들한테 아주 강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유니텔, 나중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4대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그래서 4대 PC통신이었고, 이 이후에 넷츠고가 나왔고, 채널아이가 넷츠고, 채널아이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나우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PC통신이 저무니까 뭘 했느냐? 웹하드를 했죠. 나우누리로도 유명했고, 그 다음에 나우콤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웹하드 사업으로 잘 나갔었는데, 웹하드 하면은 클럽박스하고 PD박스 기억나시죠? 지금은 추억의 이름인데 상당히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뭘로? 야동, 영화, 그러니까 포르노, 그 다음에 영화, 최신 영화, 음악, 최신 음악,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웬만한 거는 다 나우콤의 웹하드를 이용을 했죠. 근데 그게 잘 나가다가 시장이 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계속 이제 그게 풀리면서 늘어나니까 웹하드 시장이 그 PD박스와 클럽박스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문용식 전 대표가 구속이 되죠. 저작권 침해로. 근데 저는 구속당할 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우콤이 PD박스와 클럽박스, 포르노와 저작권 파일로 벌어든 돌이 천문학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징역형 받았다가 나중에는 벌금형으로 떨어집니다. 대법원에서. 참 아이러니한. 그리고 이제 대표가 서수길로 바뀌면서 아프리카TV 자체가 보수화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TV에 망치부인님 시사방송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TV를 진보적인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일베가 장악한 플랫폼이에요. 그걸 내가 이유를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통신 나우누리가 저무니까 웹하드로 PD박스와 클럽박스로 돈을 벌다가 시장 포화, 저작권 침해 이게 이슈가 되니까 탈탈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하드나.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문용식 대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 판도라 TV 보니까 돈 될 것 같거든. 해가지고 W라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초창기 때 거의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때 이 돈을 댄 게 PD박스, 클럽박스로 번 돈하고, 그 다음에 게임. 테일즈 러너라는 달리기 게임 초등학생들에게 꽂혀가지고 이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그게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카트라이더도 있었고 다 그러는데 왜 테일즈 러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테일즈 러너에서 그 유료 아이템, 부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가지고 아프리카 TV의 서버료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물인 PD박스, 클럽박스, 야동 팔아서 저작권 불법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자금은 두 곳에서 나온 겁니다. 나중에 테일즈 러너를 매각을 하잖아요. PD박스하고
클럽박스도 다른 회사한테 뭐 자회사로 뺐다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하는데 그게 아프리카 TV의 탄생 그 일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현황. 아까는 이제 진짜 이거 길게 얘기해야 될 걸 짧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프리카 TV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창의 탄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이게 흐름이 별의 시대, 별풍선의 시대, 성매매 조건 만남의 시대. 자, 이게 별창의 이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프리카 TV의 흐름도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부터 좀 이렇게 훑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BJ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그 뭐가 필요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문제점, 그리고 이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나갈 것 같은데, 자, 아프리카 TV의 그 초창기는 어땠을까? 초기 아프리카 TV는 어땠는가? 초기 아프리카 TV는 야동의 시대였다. 그 전통에 이어받게.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의 시대였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PD박스나 클럽박스 하던 회사가 이걸 하다 보니까 포르노를 틀어요. 그냥 나는 와 생각해보면은 아프리카 W 시대 초기 시대에 본 그게 영상들이 가시질 않아요. 막 뭐 포르노가 막 국제적인 포르노가 다 나오는 거죠. 그냥 틀었어요. 19세에도 없이 그냥 야동 뭐 암흑의 시대라고 하고 막장들은 꿈의 시대, 그리움의 시대죠. 야동을 그냥 성기 뭐 모자이크도 없어요. 그냥 뭐 에로물도 그냥 틀고 뽕 막 뭐 산딸기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트는 것이고, 예, 그냥 해외 막 그 야동들을 그냥 그대로 틀어버렸어요. 거기에 막 사람들 수천 명, 수백 명씩 붙어 있고, 야동의 시대.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촉수물이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는 척 하지 마. 그러다 가게 부순다. 자,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귀하다는 촉수물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촉수 외계인물이에요. 촉수물. 네, 그리고 저작권 침해 다 틀었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나서 풀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틀어요. 심지어 영화관에서 캠코더로 찍은 것도 틀어줘요. 그러니까 개봉을 오늘 했는데 오늘 가서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바로 틀어줘요. 따끈따끈하게. 화질은 좀 그렇지만 바로 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마 뭐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뭐 미드, 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 채널까지 그때 뭐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채널까지 있을 정도니까 아프리카 TV 초기는 야동의 시대, 저작권 정말 풀이 시대, 침해의 시대였고, 심지어는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아프리카 1주년 기념한다고 호텔 가가지고 섹스를 했어요. 쓰리썸을. 그 영상도 찾아보면 어디 있을 텐데. 실화입니다. 그 방송을 수천 명이 봤어요. 운영자가 뭘 규제를 안 해요. 운영자가 뭘 규제도 안 하고 뭐 같이 봤겠죠. 라는 그런 추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녀가 나와서 섹스를 해도 문제가 없었고, 청소년이 나와서 성기를 벗고 자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 시대. 아프리카 TV 초기는 야동의 시대였고 저작권 침해의 시대였다. 풀이의 시대라고 침해의 시대기보다는 저작권 풀이. 그러니까 사실상 자체 컨텐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초기에는. 자, 중기가 이제 저는 솔직히 지금도 후기라고 이제 보기에는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근데 아프리카 TV를 지금 후기라고 봐요. 망조가 들었다고 보거든. 이미 철구까지 군대 가고 나서 나머지 주요 BJ들도 이미지가 거의 바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회복 불능입니다. 자, 중기. 여기서는 누가 나와? 자, 아빠가
엄마가 인정하는 사람 유신 아니죠. 유신이 나오기 전에 바로 어디냐? 스타.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전성기입니다. 예, 온게임넷, MBC 게임, 에? 정말 우리나라 e스포츠의 불꽃이었죠. 그것과 함께 아프리카 TV도 스타크래프트에 이어서 최고의 흥행을, 정말 이 시기는 아프리카 TV를 스타가 먹여 살렸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불법 중계지만 온게임넷, MBC 게임 중계하고 그 다음에 옵중계라는 게 들은 겁니다. 연승전. 스타 옵중계라고 해서 스타 옵중계라고 해서 이거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여도가 바다를 닮은 님 팝콘 40개 감사합니다. 자, 누가 나오느냐? 자, 이분들 말해주셔야 돼요. 조PD. 저기 래퍼 조PD 아니에요. YMBC, 뭐 하젤, 유리짱, 일기입니다. 자, 중기는 스타가 정말 뭐 다른 것도 인기가 있었다고 뭐 카트라이더 BJ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프리카 TV의 중기를 이끌어간 것은 스타크래프트 1이다. 그래서 스타 옵중계라고 해서 정말 많았습니다. 대형 BJ도 있었고 중형 BJ 있었고 새벽에 시청자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계속해서 아마추어 연승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사람들이 작은 옵중계방에서 시작해서 중간으로 와서 대형 BJ로 가서 나중에 실제로 프로게이머가 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윤열,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이윤열을 아프리카 TV에 이겨가지고 화제가 됐던 김원기 선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슈가 됐던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프로게이머들도 익명으로 와서 많이 참여를 했었죠. 조PD, YMBC, 하젤, 유리짱 이런 BJ들이 4대 천왕이라고 특집까지 할 정도로 초기를 이끌어갔고, 그렇다면 그렇죠. 2기 누구야? 자, say ho. 그렇지요. 유신 유유유. 네. 자, 중기 스타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말 그 개그 스타 중계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 4대 천왕을 3개월 만에 완전히 그냥 제껴버리고 천하통일을 일으킨 유신의 신의 손 스타리그 HSL. 자, 이동할 땐 이동국. 자, 유인해야죠. 유인할 땐 유인천. 안정해야죠. 안정할 땐 안정환. 갑니다. 감미연. 자, 스톰 샤론 스톰 40대 주부 스톰. 자,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에서 나왔던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깐타비아, 세르비아, 알러비 이윤열은 수달, 조개 먹을래? 등등. 정말 스타크래프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그게 온게임 내서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김태형 해설하고 스타파파라치도 하고 했을 때 나왔던, 자, 스톰 샤론 스톰이라는, 뭐 봐봐, 나중에 이제 3기에서도 제가 썼던 유행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기는 유신의 말 그대로 거의 뭐 동방불패, 스타불패로 개그 스타 중계로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한 사람이 중계는 아닌데 소닉이 등장합니다. 소닉은 리그가 아니었어요. 옵중계가 아니라, 연승전이 아니라 엽기 스타 강좌. 그러니까 엽기 전략가로 해가지고 소닉은 이제 같은 시기에 떴었고, 저는 신의 손 스타리그로, 그래서 사실상 스타계의 투탑이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싸이동영 어디서 왔냐면은 그 영상 사이트를 타고 많이 왔었고, 소닉은
그 네이버나 포털을 쪽을 많이 타고 왔어가지고 사실상 아프리카 TV를 대회에 가장 그러니까 초기에 큰 기여를 했던 게 유신 소닉입니다. 그래서 검색어에 똑같이 유신 소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한 몸처럼 유신 따로 있고 소닉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신 소닉이 붙어 다녔어요. 그게 바로 노는 대학이었죠. 그때 당시에 게임한국이라는 게임 웹진에서 저희 투탑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노는 대학을 만들었었죠. 제가 1대 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제 가장 노는 대학기의 전성기. 아프리카 TV 초대 어워드에서 대상, 최고 인기상, 최다수 시청자 수상, 스타크래프트 부분 최고 중계상. 원래 7관왕이었어요. 7관왕이었는데 양보해서 그 과장님이 박미연 과장님이었는데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유신님 아니 노는 대학이 7관왕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요. 그래서 원래는 최고 클럽 방송 그 다음에 최다수 시간 그러니까 장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고 워크래프트 3 중계 부분까지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7관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박미영 과장님이 나우콤 과장님이 사정을 해가지고 아니 노는 대학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냐라고 사정을 해야 될 줄. 그때 우리 끝발이 장난이 아니었지.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TV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자유 게시판 같은 데가. 근데 거기서 소닉이랑 나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특히 소닉을 초딩 방송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 관리 안 하냐. 관리 안 할 거면 없애라. 못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콧 선언을 했죠. 제가 노는대학 국장이었는데 내가 우리 방송 안 합니다. 그리고 하루 다음날 그 신동수라고 MC는 괴로워 MC 봤던 개그맨 그 개그맨하고 같이 이제 거기 뭐 탐방시켜준다고 해서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나우콤 실장한테 기획실장한테 아 유신님 왜 그러십니까? 아우 게시판 없애겠습니다 유신님. 그랬던 유신이 서수길에게는 쫓겨났어. 나우콤 기획실장이 나우콤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브레인이거든요. 기획실장이면. 근데 그 기획실장이 전화해가지고 아 유신님 왜 그러십니까? 저 게시판 바로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하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저 노는 대학에 나와서 그 머드포유라는 게임 웹진 영상팀장으로 갔을 때 문용식 대표가 대형 화분을 보냈어요. MN캐스트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우콤에서 운영팀장, 운영과장, BJ 담당자가 인사 왔습니다. 저한테.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한 거죠. 컨텐츠 면으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그 MN캐스트 운영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캠코더 4대인가 들고 왔습니다. 자기가 지원 받았는데 유신님이 이렇게 새롭게 오셨다고 해서 캠코더 4대를 지원해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형 그 일본 사뇨에서 나온 방수 캠코더 4대를 지금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입지였던 유신이 클린 유시 캠페인 한다고 정말 서수길한테 온갖 수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기였습니다. 유신의 등장. 여기 때는 스타 방송으로만 탑이었던 거죠. 대단한 겁니다. 투탑. 아유 멋지다. 자, 중기 스타 시대의 마감을 하는 3기가 누가 있느냐? 3기 바바라죠. 바바라 대단했습니다. 젊은 패기. 유신이 이제 스타 방송을 접고 전화객으로 갈아타서 대박을 쳤을 때 이제 그 스타 분야를 책임지고 총대를 맸던 게 바로 바바라입니다. 이때 이제 뭐 IPTV나 뭐 DMB, 위성 DMB 막 그런 사업들이 막 활발하게 됐을 때였는데 대단했죠. 바바라 중계를 DMB로 막 중계가 때려버리고 그렇게 기여를 했던 바바라 스타 방송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때 등장했던 게 웁스. 소닉은 저물고 웁스라는 무랭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스타 강좌 엽기 강자의 명맥을 잇는 소닉의 제자 웁스가 등장을 합니다. 무랭도 있었고, 나중에 뭐 소닉하고 웁스하고 무랭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의 시대 마감, 스타의 중기 전성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갑니다. 역사 얘기 재밌죠? 인조이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중기가 할 때 스타 전성 시대로 마무리가 접어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뭐 MC 인진이나 소희짱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를 얘기할 때 다룰 정도는 아니. 인진아, 네 그릇을 알겠지? 그 정도의 건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후기입니다. 지금의 후기. 자, 후기도 1기, 2기, 3기로 나눠집니다. 자, 1기. 1기 뭘까요? Say ho! 유영기! 그렇죠. 자, 1기 시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신은. 네, 1기는 유영기, 유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전화 개그. 뭐, 이거는 뭐 내가 강추를 안 해도 전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설일 수밖에 없는 이 전화 개그는 아빠가, 엄마가, 니 똥꼬에 드랍시. 그 다음에, 탈락? 꺼져? ABC D죠? 고헬? 그래서 사람들이 고투헬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고투헬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라. 내가 만든 유행어 고헬은 바로 지금 지옥 가라는 뜻이니까 바로 지옥 가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절대적인 토크쇼로, 전화 토크쇼로, 그 기존의 전화 방송은 그냥 전화 데이트, 여자 꼬시려고 아니면 뭐 말장난하려고 했다면 정말 이 토크쇼의 혁명이죠. 인터넷 방송의 전화 개그. 온게임넷에서도 심지어 이 전화 개그를 방송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추진하던 CP님이 그만두셔가지고 미팅까지 잡았었는데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온게임넷에서 아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유신독설, 현피토론,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이외에도 뭐 전화 개그의 하드코어인 정신병원, 그 다음에 초딩어택, 코겔 수사대 등등 주옥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1기는 유신의 시대가 스타크래프트로 대상 사관왕 싹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 개그라는 새로운 장르. 제가 전화 개그 한다고 그랬을 때 MC 인진이 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크 방송에서 탑급이었는데, 형, 안 돼. 형한테는 스타팬이 있잖아. 배신 때리지 말고 하던 거나 해. 라고 했는데, 제가 대박 나니까 3개월 후인가 갑자기 인진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 나도 전화 개그 하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제가 봉천동 살았는데 봉천동 회선이 다운됐습니다. 3번인가가 다운됐어요. 인터넷선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랑 전화선을 같이 썼잖아요. 근데 그 봉천동에 제가 있는 그 원룸의 회선이 너무 과부하 걸려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폭주해가지고 회선이 다운됐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항의가 전화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제 전화기 그 전화번호랑 그쪽에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항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유사 전화로 실수해가지고 시청자들이 급하게 전화를 누르다 보니까 잘못 누르다 보니까 다른 유사한 전화번호 쪽에 피해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무튼 그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게임 방송은 스타가
장악을 했었고 후기에도 게임 방송이 많이 있었어요. 스타 방송이. 근데 이 게임 클럽 방송 넘버원 콘솔, 넘버원 콘솔 다 들어보셨나요? 정말 기여가 뭐 넘버원 콘솔 게임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클럽의 전성시대입니다. 클럽 방송에. 그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BJ들의 게임 BJ들의 상당수가 여기서 활동을 했고요. 초창기 때 넘버원 콘솔 뭐 이 게임 클럽 방송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비디오 게임, 고전 게임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후기 1기가 전성기냐고 하냐면 게임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이 게임도 방송이 있어? 그럼 다 있어요. 고전 게임도. 킹오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너구리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계 게임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사가 공주 뭐 이렇게 여자 구하려고 막 이렇게 막 쏘고다 마계촌. 예. 그러니까 별의별 게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임까지 있어? 하는 게임들까지 다 다루게 되는 정말 게임 방송의 전성기였죠. 지금 게임 방송이요? 쓰레기예요. 이때 정말 열정이 그 방송에도 막 300명씩, 1000명씩, 2000명씩 다 봤습니다. 너무나 개성도 뛰어나고 너무나 다양한 방송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채워주는 방송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게임 방송에 있어서 스타에 독점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게임과 게임 대회가 있었던 정말 꿈같은 시대. 그러니까 토크의 전성기였다, 뭐 유신의 독점이었다면 게임에서는 게임 클럽의 전성시대가 있었죠. 자, 이게 1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역캠의 등장입니다. 김이부, 윰댕, 전리나, 그쵸? 역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그 역캠들이 슬슬 돈맛을 느끼면서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간간히 뭐 게임하고 하던 역캠들이 이제 돈의 흐름이 이제 냄새가 느껴지면서 역캠의 등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1기에서는 큰 파급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때도 이제 저작권도 있었고 스타 방송도 있었고요. 자, 요거였고,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자, 뭐 초기 다 봤죠. 이제 후기 2기부터는 좀 내용이 많아져서 저해내는 건 많이 뺐어요. 뺐어. 겸손하게. 겸손하기가 힘들지만 겸손하게. 자, 후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 등장. 자, 이제 후기에서 1기는 뭐 1기가 유신의 전화 개그, 그 다음에 게임 클럽, 등들이 이제 됐고, 자, 2기에 이제 문제의 소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녀가 등장합니다. 셔리 락스 붙고 고추장 붙고 셔리 선풍기 때려보시고 다 때려보시고, 바로 그녀가 등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막장 방송의 효시 스탠다드, 누구도 거볼 수 없는 셔리 막장 방송의 데모 여왕. 짧고 굵게 단명한 쇼리. 하지만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그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게임 컨텐츠 진행하던 MC가
한순간에 빡 돌아가지고 본인의 본능을 깨운, 마치 미라에서 미라에 잠자고 있는 미라가 깨어나듯이 고추장 바르고 무슨 뭐 콜라 뿌리고 흔들어서 뿌리고 선풍기 때려 붙이고 온갖 막장 욕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장 방송에 데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쇼리는 철구를 낳고 철구는 신태희를 낳고 여기 정말 이 라인 내가 이때 소리를 많이 이제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와, 이 라인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의 막장 라인이라고 할 거 있고 일명 막장 방송 라인, 막 라인, 일명 막 라인입니다. 막 라인. 정말 이 라인은 철구는 뭐 김길태 퍼포먼스,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살인 유기했던 김길태 퍼포먼스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간장 샤워, 사설 토토 홍보, 정말 뭐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항쟁 비하, 뭐 낙태 발언, 정말 아주 이제 주옥 같은, 정말 신태일은 뭐 정액 비빔밥, 남의 집 앞에다 똥 싸고 나중에 똥 갔다가 똥 먹고, 그 다음에 개 똥 먹고 정말 뭐 오줌 마시고 형광등 씹어 먹고 선인장 씹어 먹고 차에다가 다리 집어넣고 차 움직이고, 정말 내가 지금도 나의 적인, 이 사람은 군대 갔고 이 사람은 뭐 결혼을 했네 뭐 했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태일은 지금도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이 막라인의 등장이 정말 가장 충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2기의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니지 방송의 전성기, 임범, 똘끼. 자, 이 아프리카 후기 2기에서는 이 임범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하고 이제 전쟁하는, 뭐 저하고 비모 씨나 뭐 시사 방송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거는 사실 별 외고, 아프리카 TV의 정말 리니지 방송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범이가 도박 홍보하고 막 그런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리니지의 꽃이었죠. 어떻게 이 오래된 게임으로 진짜 화질도 거지 같고 막 엄청난 그 화려한 3D 막 이런 게임이 등장하는 시기에 어떻게 이 리니지로 이렇게 최고의 인기 방송을 이끌 수 있었느냐, 그 계기는 작업장이죠. 솔직히 임범이 뭐 끼가 있고 뭐 막장 방송을 한 것도 있지만 이 뒤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망했는데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형 이 아이템 작업장들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달에 많이 버는 곳은 100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들이 그 리니지 서버뿐만 아니라 본 서버뿐만 아니라 이 사설 서버까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그때 사설 서버도 매출액이 몇십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치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임범이나 똘끼나 뭐 여러 이 리니지 BJ를 밀어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임범은 별풍선으로 엄청난 돈을 받고 뒤로 또 스폰 비용도 받고, 그래서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리니지가 아프리카 TV를 사실상 주도하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뭐 노출 사고에 욕설에 막말에 그냥 뭐 철구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언 수위는 정말 심각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송인데도 뒤에 물주가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어떻게 하지 못했죠. 리니지의 전성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소닉이 복귀를 합니다. 소닉이 복귀를 해가지고 스타도 이제 중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래도 리니지에는 미치질 못했어요. 3기의 특징은 소닉의 재등장, 그리고 신발팜, 스베누. 정말 짧고 굵게 산화했죠. 군대 갔다 와서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프리카 TV에서 스타크래프트 컨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소닉을 대폭 밀어줬죠. 그리고 이제 소닉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쇼핑몰 신발팜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때 욕심을 낸 거죠. 이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신발팜을 할 때 그 나이키 새 모델에 대해서, 이게 잘 팔릴 것 같다라고 해서 사재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들은 내용으로는. 그걸 잔뜩 사재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팔린 겁니다. 그 모델이. 그러면, 그걸 사놨는데 안 팔리면 재고는 어떻게 되죠?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브로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베누라는 브랜드를 전혀 준비 없이 우리가 브랜드를 런칭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상표 등록입니다. 근데 소비뉴라는 신발 그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등록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베누만의 디자인 라인업이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 디자인을 그대로 거의 뭐 비슷한 디자인의 준비가 없이 다른 그 브랜드와 유사한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염 현상, 물이 빠지는 현상까지 등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디자인도 없고 그러고 품질까지 떨어지는데 광고만 막 했었죠. 뭐 드라마에 협찬을 하고 그때 그 김수현 나오는 차태현 나오는 프로듀서 거기에까지 협찬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고액의 스타리그, 스타1, 2, 그 다음에 뭐 여러 온게임 넷의 스폰까지,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막 고급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 회사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서울시 고액 체납자로 등록도 했는데 거기 주소가 고시원으로 돼 있더라. 지금 제 방송을 볼 수도 있는데 연락 좀 해라. 순댓국이나 소주에 한잔 하자. 자, 요게 2기입니다. 2기. 망라인. 뭐 신태일이나 철구는 최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 그런 것이고 여기에다가는 인범을 넣어줘야 되겠죠. 인범. 자, 이제 최근으로 넣어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거까지 역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J 그 지망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3기입니다. 드디어. 자, 3기는 참 말하기도 참 거시기 합니다. 자, 3기는 뭐냐? 여성파리. 여성파리 방송의 거의 뭐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순, K, 세야,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뭐 아프리카에서 인지도가 좀 있다라고 싶으면 최근에는 뭐 김인 뭐야.
뭐 김인호도 있고 뭐 새로 등장하는 사람 뭐 영민도 있고 뭐 다 등장하다시피 여성 8위 방송의 전성기입니다. 뭐 팝콘 TV나 다른 데도 크게 다르진 않죠. 뭐 트위치 TV나 유튜브도 뭐 합동 방송한다고 막 하고 정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뭐 로봉수님 집에 가서 뭐 팬티 훔치기 뭐 그게 다 뭐 여성 8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여성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여성 8위의 정말 수치스러운 제가 인터넷 방송의 대선배이자 원로로서 정말 쪽팔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서수길 대표가 서수길 실드로 만들어낸 정말 창피한 막장 라인 여성 8위. 쇼리는 문용식 대표쯤이긴 한데 정말 창피한. 그 다음에 야방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제 뭐 초창기에는 까루나 아니면 뭐 일부에서 야외 방송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야방이 그 여자 꼬시기 역시 이제 여성 8위죠. 특히 성지가 된 홍대, 강남역 그 다음에 가로수길. 요즘 가로수길은 이제 안 가더라고요. 좀 주춤한지. 거의 뭐 홍대하고 강남역하고 핫플레이스인데 요즘은 강남역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강남역도 아프리카 TV 몇몇 그 주요 BJ들을 제외하고는 뭐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에서. 막으려면 다 막아야지. 왜 그건 좀 차별이긴 하잖아. 물론 이제 팝콘 TV나 이 성인 플랫폼에서는 2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뭐 아프리카 TV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스킨십하고 춤추고 막 별짓하는 거는 뭐 하여튼 야방이 등장을 했고 게임 방송으로서는 롤 방송 그 다음에 배그. 이제 사실은 요거를 2기 3기에서 넘어가는 건데 러너교 G 엔터테인먼트 쿠티비 사태를 했던 정말 롤의 전성기였죠. 스타에서 게임 클럽 방송의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해가지고 러너교, 롤선생, 로이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롤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배그로 김성태를 비롯해서 배그로 갔는데 배그가 지금 e스포츠화가 망했어요. 이제 이 e스포츠화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e스포츠화에 대성공한 건 저는 딱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크래프트 1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2개. 나머지는 억지 춘향으로 지금 스타2도 억지 춘향으로 끌어가고 있지 뭐 다른 서양에서는 인기 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난 스타2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 근처에서. 대회만 그냥 계속해서 이제 블리자드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상 정말 이게 스포츠다라고 느꼈던 거는 스타크래프트 1 정말 이묘한, 홍진호, 이윤열, 최연성, 서지훈 정말 전상우 그 다음에 정말 뭐 그 전성기들이죠. 사실은 이재동이나 이영호나 마재훈 때를 전성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 전이 사실은 전성기였고 그 애들이 막내 라인일 때 진짜 많이 정말 전성기라고 했을 때는 이묘한, 홍진호, 임진노 막 할 때 이윤열, 최연성, 박영욱, 그 다음에 강민, 그리고 서지훈, 전상욱, 그 다음에 누구였지? 누구였지? 그 저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말 그 이영호는 밑에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 박성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태민도 있었고요. 정말 물량, 쇼맨십 쩔었죠. 그때가 전성기지 이영호, 이재동, 마재훈 때 전성기 아니야. 걔네들이 있을 때가 정말 군웅할거의 박지호의 질러 스피릿 그 다음에 오영종 그런 다크템플러 그런 정말 물량과 정말 전략으로 싸우는 정말 그때가 진정한 스타의 전성기였어요. 박정석도 있었고요. 정말 김정민도 있었고요. 정말 군웅할거의 시대였는데
자, 아무튼 뭐 롤 방송 배그, 스타도 뭐 ASL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스타 방송이 망한 이유는 도박 방송 때문입니다. 별풍빵, 스폰빵, 이 사행성 방송에 돈에 미쳐가지고 스타 BJ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저는 뭐 김태경 선수는 중간이긴 한데 연보성, 박지호 이런 선수들 이미지가 실추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박지호 선수도 정말 프로토스 중에 정말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저희 HSL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익명으로.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사자TV 20주년 유신 특강으로 별창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는 마무리가 됐고 벌써 몇 분 지나서 벌써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재밌네.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BJ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싸우면 강퇴입니다. 자유 줄 때 좀 지켜요. 자 이제 BJ 브로드캐스팅 자키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이제 제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BJ가 되기 위해서 잘하려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거, 그 플랫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유신이 생각하는 BJ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없으면 BJ는 못합니다. 게임 방송 해야 되는데 게임 켜놓고 게임하고 있어요. 누구님 뭐 반가워요 이러고만 안 봐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게임을 못해도 대도서관도 게임을 잘해서 뜬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컴퓨터 세팅도 스탭들이 다 해줘요. 놀란 거, 난 관계자한테 들은 거니까 대도서관 컴퓨터 방송, 게임 컴퓨터나 이런 것들 다 관계자들이,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세팅해줘요. 편집도 다 해주고, 대도서관은 이제 게임 선정해가지고 재밌게 멘트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 차려놓으면 대도서관은 이제 그 게임하면서 못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멘트로 커버하면서, 그것도 끼죠. 끼가 있어야 돼요. 그냥 BJ 돈 된다고 하니까 개나 소나 와가지고 그냥 방송 켜놓으면 장비 질러놓고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끼는 자신감입니다. 이거를 뭐 하늘에서 내려준다, 재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끼는 자신감. 자기가 게임을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명 하면서. 저 스타크래프트 엄청 잘해서 대상 탄 거 아니에요. 주둥이로 한 거지. 지루한데 게임이 막 박진감 있을 때도 있지만 지루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를 개그로 성대모사하고 막 벙커에 메딕하고 마린 집어넣어가지고 안돼 사랑해 이리 와봐 안돼요 오면서 막 하고, 드롭샵 타고 가는데 누가 방구 꼈어, 정말 저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만담하고, 그런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 게임 방송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감으로 하는 거지. 실력으로 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배구도 뭐 김성태나 몇 명 빼고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멘트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하거든요. 뭘 하든 끼를 살려야 된다. 이 끼라고 하는 건 자신감이고, 자신감은 돈 주고 사고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부딪혀가지고 얻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때려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실해야 돼요. 어디 신인 BJ가 쉴 거 다 쉬어요. 저 처음에 스타 방송할 때 하루에 12시간씩 방송했어요. 하루에 반을 방송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기 올리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상 하루에 3분의 1을 방송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 신인 BJ 중에 클럽을 가고 지랄 연병을 하고 연병질을 해요. 자기가 신인이고 BJ로 돈 벌고 성공하려면 죽으라고 방송해야 돼요. 뭐 어디 신인 BJ가 어디 놀러 가고 무슨 여자 만나러 가고 남자 만나러 가요. 그런 BJ들은 별창도요. 성매매 조건 만남 별풍선 받고 하는 BJ도 성실해야 돼요. 아니면 계약 위반이에요. 소송당해. 최근에 한 여BJ가 열혈팬하고 조건 만남 계약 맺고 1억 6천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약속 어겼다고 지금 소송당하게 생겼어요. 돈 뱉어내게 생겼어요. 몸 파는 조건 만남 성매매하는 그 사람들도 성실해야 된다고. 아니면은 소송당하고 그 바닥에서 매장돼요. 열혈팬들도 다 연락만 갖추고 있다고. 누가 먹튀했다. 누가 불성실하다. 누가 약속을 안 지킨다 소문나면 그 BJ는 아무도 후원 안 해줘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다 열혈팬 수익인데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라는 게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열정입니다. 솔직히 처음 어떤 컨텐츠 하면 시청자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야 되겠다면 최소한 3개월은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적응되면서 게임이든 토크든 뭐든 컨텐츠가 자기에게 짝짝 붙는 거지. 우리가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가서 수영 그것도 못 하는데 3개월 지나면 그래도 물장구는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듯이 처음부터 자기가 마음에 먹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단맛만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고심 끝에 게임이든 어떤 컨텐츠를 정했다면 최소한 3개월은 하세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거 3개월 하다 보면은 본인의 맞는 사이즈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본인이 선택한 컨텐츠에 대해서 3개월 정도는 근데 뭐 법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 여기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도전 정신입니다. 제가 원래는 끼 얘기 안 하고 3개만 예전에 특강할 땐 얘기했는데 요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자, 도전 정신입니다. 저 나이 42살이에요. 작년에 돈도 없고 대출받은 것도 있는데 소송비를 털어서 변호사 비용을 털어가지고 장비를 샀습니다. 먹고 지금 당장에 힘든데 재정적으로 근데 그 덕에 고화질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게임 방송은 잠깐 쉬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게 도전 정신이에요. 저 맨날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 후원 터지면 유신 망하겠네, 유신 골로 가네. 근데도 버티잖아요. 계속 위기 때마다 뭐 새로운 거 하고 해서 작년 그 여름 그 5월 말쯤에 게임 얼라이브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리고 8개월을 했어요. 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200경기를 중계를 했고 캐스터로서 해냈어요. 일단은 뭐 대성공을 떠나서 도전이니까. 도전한다고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이다 100% 성공이다는 없어요. 잃은 것과 얻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프로젝트를 도전할 때 그걸 따져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봐서 시청자 수가 대박도 안 나고 수익이 대박이 안 났다고 실패는 아니에요. 내가 40살이 넘어가지고 e스포츠를 10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몇 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도전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은 저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게 게임 방송할 때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절대 도전했을 때 성공 못했을 때 이건 무조건 내 실패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전해서 실패하고 어중간해도 얻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게이머 라이브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했지만 그 덕에 양질의 고화질 장비를 얻었고요. 시스템을 얻었어요. 컴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거의 뭐 7년 만에 컴퓨터를 9년 된, 8년 된, 9년 된 그 오래된 컴퓨터를 반 이상을 교체를 했어요. 방송 관련된 장비를. 야외 방송 장비도 다 교체를 했고요. 세상에 얻는 거 없는 실패는 없다. 코브레인 적고 있나? 적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장비. 스마트폰 하나로 해도 재밌으면 봐요. 장비, 다 떠나서 이 네 가지가 결여됐는데 컨텐츠가 아무리 좋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BJ로서. 이제 BJ라는 직업군도 경쟁이 살벌하거든요. 견제가 살벌합니다. 대기업 소속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TV 파트너 BJ나 팝콘TV에 계약한 BJ들이나 이런 BJ들 아니면 뜨기 힘들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BJ들이 방송 시작하면 신인 BJ들이 장비부터 찾아요. 장비 뭐로 사야 돼요? 몇 달 전에 유소나라는 그 아프리카 여BJ 방송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직업 군인이었는데 BJ가 뜨고 있으니까 직업 군인을 그만두고 그 퇴직금을 다 투자해가지고 컴퓨터 장비를 샀대요. 근데 몇 개월을 했는데 별풍선을 받은 게 10,000개도 안 넘었대. 한 2-3천 개라고 했나? 근데 열심히 하니까 시청자 수가 한 100명 넘어가고 200명 왔다 갔다 했었는데 시사적으로 소신껏 발언 한 번 하고 나서 공격받더니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결국 방송을 그만뒀다. 그건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멘탈.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더 나왔어. 멘탈 약한 애들 하지마. 요즘 연보성 무슨 뭐 한다 해가지고 논란되잖아요. 방송을 몇 년 했는데도 그래요.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멘탈 없는 것들 법방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난 예전에 그 모니터링 하는데 여BJ가 갑자기 법방을 하다가 짜증을 내. 야, 이겨! 나한테 왜 그래? 왜 부모 여기 있겨? 무슨 아니 갑자기 법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색드립하고 패드립하고 채팅창에서 하니까 그거 터져가지고 여BJ가 쌍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방종하더라고요. 법방도 막장 방송도 멘탈 약하면 하지 마세요. 그 정신병 걸려요 진짜로. 정신병 걸린다니까 진짜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장애, 인격장애, 진짜 실제 사례예요. 실제로 멘탈 붕괴돼가지고 아프다고 어디 못 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죠. 멘탈 이거 하면 법방도 하지 말아야 돼요. 끼, 성실, 열정, 도전, 멘탈 이게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입니다. 마재훈 얘기인데 지겹지도 않냐. 적당히 좀 해라. 좀 설명했으면. 아유 두더지 기생충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자, 유신이 생각하는 방송에 필요한 거예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콘텐츠. 어우, 6가지가 돼버렸네. 콘텐츠 있어야 돼요. 장비 안 좋아도 콘텐츠가 재밌으면 봐요, 사람들. 콘텐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전에 이 6가지의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콘텐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콘텐츠. 유신 보세요. 작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게임 콘텐츠 했는데 스폰서가 없었잖아. 근데 시사방송은 지금 공동제작 지원받고 있잖아. 아니 1,000만 원 투자하고 밤에 하루에 7, 8시간, 9시간 방송하면서 밤새면서 하루 7, 8, 9시간씩 방송하고 돈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 잡는데 실패를 했는데 8개월을. 시사방송은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유신님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잘할 것 같다고 시사 이 프로그램 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7월달 테스트하고 통과돼가지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1차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방송 어제까지 22회까지 진행을 했고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아마 연장될 겁니다. 연장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더 강화돼서 뭐 정말 무슨 수구 꼴통 방송이 아니라 좀 그 전화 인터넷 시사 방송으로서 자리를 좀 잡는 게 제 목표인데.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특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 제작 지원 받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또 BJ 원반 사태 이후로 새로운 또 시청자분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또 몇몇 분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안경도 맞추고 피부과도 가고 내일은 이제 이비인후과도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화요일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부과를 갔어요. 발이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그냥 뭐 민간요법이나 이런 걸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피부과 갔는데 지금 연고 한번 발랐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이제 계속 연고도 바르고 먹는 약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이비인후과 콧대가 없어가지고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니까 챙겨야죠. 덕분에 애청자분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벌어서 운영비를 메꿔야 되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후원 받은 거 갖고 다 쓰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내가 그 구멍난 운영비를 메꾸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메꾸긴 메꿔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비로. 그 다음에 가족들, 어머니나 가족들, 조카들 챙길 수 있고 제 반려동물들, 고양이들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지만 그런 구분은 그렇게 좀 지을 수 있겠고 요게 제가 말하던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은 아프리카 TV에서 실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자, 아프리카 TV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서수길 쉴드.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반지의 제왕에서의 절대 반지입니다. 법을 어겨도 성추행을 해도 폭행을 행사해도 사설토토로 홍보해도 뭔 짓을 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방송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깜빵에 갔다 왔어도 상을 주고 자격을 주고 어떠한 전과가 있고 방송 중에 범죄를 저질러도 이 서수길 실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서수길 실드는 서수길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문제 없다. 정말 아프리카 TV에서는 절대 반지입니다. 이게. 절대 반지. 아무도 못 건드려. 운영자도 못 건드려요. 서수길 쉴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요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긴 한데 우덜식 우덜식 운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막강한 이것만 있으면 진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갔다가 나왔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유승준도 방송했잖아요. 내 손을 잡아줘. 서수길 실드만 있으면 방송할 테니 내 방송을 수만 명이 봐줘. 아마 여기서 저 MC몽도 방송 가능할 거예요. Yo, check it out. 수길 MC 수길, 우덜식 운영, 내 손을 잡아줘. MC몽도 방송 가능할 거예요. 여기는 뭐 누구야? 누구야? 예? 그 저기 뭐야 저 고영욱도 방송 가능할 거예요. 신정환하고 쇼하면 되겠네 거기서. 막장쇼의 MC를 소개합니다.
의혹의 유승준. 안녕하세요. MC 샤킬바리. 자, 고영욱. 안녕하세요. 룰라의 고영욱입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필리핀 신정환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스타가 아니라 별풍선 스타로 괜찮지 않습니까? 시청자 한 몇만 명씩 볼 것 같은데 철구의 빈자리를 그래서 유승준, 고영욱, 신정환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킨 사람들만 초대 손님으로 하면 네! 자, 유승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부선, 강용석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다. 니들을 여기서 다 보내. 할렐루야다. 나 이재명 고소했어요. 할렐루야다. 강용석입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화제의 인물만 모시는 별풍선 스타 해가지고 괜찮지 않습니까? 서술실드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우덜식 운영은.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프리카 TV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풍맥. 풍선을 갖다 바쳐. 아이고야, 밭이 옵니다. 죽으라고. 내가 보기에 한 몇천 원 써야 돼요. 이거 그 인기 탑 BJ 출연하는데 한 500, 뭐 절충하시면 300도 가능하고요. 예. 자기가 신인 BJ인데 자기 얼굴을 좀 띄우고 싶다 그러면 통장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뭐 메인 밸류에 따라서 뭐 몇십, 백 뭐 이렇게 하는데 좀 탑 클래스는 500선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팝콘 TV에서 아프리카 TV로 넘어갔던 남자 BJ가 계좌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여러 BJ에게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데 풍맥입니다. 이 풍맥은 별풍선을 최소 지금 팝콘 TV에서 넘어가려고 했던 남 BJ가 1억 원 가까이를 썼으니까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려면. 네.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맥, 풍선 쏴야 된다. 최소한 몇 천만 원짜리는 쏴야 돼. 최소 몇백에서 몇천. 여러 곳에 출연하려고 하면은 억 단위로 쏘셔야 됩니다. 풍맥. 그래서 이 풍맥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엔터에 들어가죠. 보도 엔터에. 그 얘기는 잠시 할 겁니다. 자, 풍맥.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풍맥 말고 뭐 이슈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상납견. 상납견이 뭘까요, 여러분? 상납견? 네. 여게스트를 상납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이슈가 자기가 폭로한 거면 그때 당시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싫다고 하는데도. 뭐 그 자료 다 있으니까 뭐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는 못하길 자기가 한 말이. 상납견.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니 뭐 남자 BJ들은 뭐 뭘로 때워요? 몸으로 때우고 있어? 뭘로 때우고 있어? 남자 BJ들은 풍맥으로 돈으로 때워야 되는데 풍맥을 맺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여성들을 자기가 직접 그 헌팅을 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데려옵니다. 그 돈 주고 데려오는 게 업소죠. 네? 보도방이나 성적객업소, 안마 뭐 이렇게 안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사지 샵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 실장, 보도실장이나 그 성적객업소 실장하고 맞다이 까가지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최소 몇십에서 몇백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뻐야 되는 거니까 이쁘고 매력이 뭐 이렇게 있어야 혹할 거 아니에요. 상납받는 BJ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50% 이상은 2차까지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다단계 하다가 BJ 했던 BJ가 여성 게스트 불러서 방송하고 나서 마이크 안 껐다가 그 성관계 맺는 소리가 나가가지고 그거 돈 주고 샀잖아요. 한 명이 녹화를 떴는데 그걸 돈 주고 샀어요. 뭐 못 받아도 몇백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납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섭외하는 경우에도 2차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2차까지 하는 경우. 사람들은 뭐 남자 BJ가 매력으로 뭐 서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 돈으로 연관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게스트를 섭외할 때도 2차 하고, 상납을 할 때도 역시 2차까지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수길 쉴드, 풍맥, 상납견.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도엔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돈은 못 벌어요.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이 보도엔터에서 다 해줍니다. 기획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력이 좀 있으면 퇴직금이나 뭐 모아둔 돈이 있다. 그러면은 풍맥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상납견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보도엔터에 가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해줍니다. 거기 연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댓글도 달아주고요. 매니저로서 방 관리도 해주고요. 뭐 세금 정산 및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보도엔터에서. 근데 돈은 많이 못 벌어요. 뭐 최근에 그 모 BJ가 뭐 엔터 만들어가지고 소속하잖아요. 남자 BJ 뽑고 막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요. 솔직히 남의 밑에서 돈 많이 벌겠어요. 상식적으로. 기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뭐 여게스트 섭외하고 막 이런 것들에 돈 들어가는데, 보도엔터에서 돈 벌었다는 BJ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분쟁하는 경우도 있고 뭐 탈퇴하려고 잠적 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들어갈 게 안 됩니다. 보도엔터는 사실상 그냥 구조 자체가 돈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기획사도 우리가 그 앨범 낸다고 뭐 연예인 시켜준다고 사기 쳐먹는 엔터 많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성매매까지 시키기 때문에 여 BJ들만 성매매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2차를 남자 BJ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 20대 그 젊은 남자 BJ인데 2차를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면 뭐 너 어떻게 묻어버리겠다 막 협박하니까 2차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뭐 큰손이라고. 20대 할머니가 온 거예요. 자기 할머니 뻘이. 자기도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대요. 근데 갔더니 뭐 손님이 있다. 정말 잘 모셔야 된다. 2차까지 모셔야 된다고 해서 갔더니 할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결국은 뭐 했대요. 뒷바라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도엔터 사장이 그 할머니한테 받은 돈이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에서 그 남자 BJ가 얼마 받았을까요? 30만 원. 그러니까 보도엔터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할 수가, 뭐로 돈 들어갔다고 다 제외해버리니까 보도엔터 사장 쪽으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건달이나 그런 데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이제 뒤봐달라고 이렇게 돈도 주기 때문에 항의도 못합니다. 쳐맞기 때문에. 왜냐면 주먹들 좀 끼고 해야 되거든요. 뭐 조폭하고 안 하더라도 주먹들 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 자리 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나이트나 클럽 가보면 입구 지키는 분 있잖아. 그래서 그거 다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도엔터에 들어가는 거는 힘들다. 남자도 2차 나가야 돼요. 근데 2차 나가는데 본인이 무슨 이상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어머니 뻘이나 할머니 뻘.
충격적인 얘기 할까요? 아저씨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너무나 남자 BJ가 저하고 통화하는데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심지어는 2차 나가야 된다고 나갔는데 아저씨가 게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게이인 분이 아저씨가 나와서 한 40대 아저씨가 나왔대요. 40대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성애자잖아, 남자 BJ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더 준대요. 돈을 더 준대. 아무튼 이 보도 엔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필요한 거는 서식일 실드, 우덜식, 풍맥, 상납견, 보도 엔터. 사실상 아프리카 TV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뜨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의 적폐가 곧 인터넷 방송의 적폐인데, 이 영향이 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12시야?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 TV 잠깐 넘어갈게요. 카카오 TV는 간단합니다. 풍맥, 뭐 보도엔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지들이 삼성인 줄 알아요. 네. 카카오, 카카오는 지들이 다음 때부터 지들이 삼성인 줄 알아요. 전락의 프라이드가 셉니다. 운영자가 신이에요. 오로지 모든 PD 선정 과정에 있어서 루키 PD도 그렇고, 스타 PD도 그렇고, 오로지 그 담당 운영자, 팀장을 비롯한 운영자들이 다 간택을 합니다. 조선시대 왕이 뭐 이렇게 처소를 선택하듯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줍니다. 얘네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수교실도 아니고, 여기는 오로지 운영자들 우설수 얘네들 맘대로 합니다. 얘네들이 그냥 갑질을 해. 대놓고 해요. 대기업 갑질하듯이. 대기업이 하청업체 갑질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 PD는 뭐 일사천리입니다. 루키 PD, 스타 PD 뭐.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쟤는 아니다 싶으면 이제 평생을 열심히 방송을 해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TV 갔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망조든 회사예요. 네이버 TV는 더하니까 뭐 할 말이 없고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여기는 카카오 TV는 운영자랑 친한 PD들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추천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운영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자랑 친분이 있는 것 같은 PD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그럼 그 PD가 그 추천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 PD한테 또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힘들죠. 자, 이번에는 팝콘 TV입니다. 자, 팝콘 TV는 아주 심플합니다. 남자, 여자. 자, 남자는 외모 안 봅니다. 학력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섭외 능력. 다른 거 안 봐, 남자야! 네, 팝콘 TV에서는 잘생겼건 못생겼건 몸이 좋건 뭐가 좋건 똑똑하건 뭐하건 상관없어요. 섭외 능력입니다. 여성 섭외 능력. 섭외하는 여성이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 돈 많이 벌고 인기 얻을 수 있어요. 무조건 섭외 능력. 여자는 외모. 말 못해도 되고 어눌하게 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뭐 스펙 없어도 돼요. 외모만 이쁘면 돼요. 예, 외모만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팝콘 TV에서는 뭐 더 이상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근데 섭외 능력 좋은 남자 BJ와 외모가 뛰어난 여 BJ가 같이 있다. 그럼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 BJ들이 단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법방을 성인 방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외모를 빨리 식상해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볼 만큼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제이들은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여비제이들은 정치학 생활보다 유목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팝콘 TV에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럼 딴 방으로 가거든요. 신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비제이들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몇 달씩, 뭐 1년씩.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식상하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외모가 뛰어나도 그래요. 외모가 뛰어나도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성인 방송은. 남자 BJ는 여기도 유목민 생활하는데 여기는 수위 때문에. 왜냐면 남자가 그러니까 여성 게스트는 혼자서 하잖아요, 여성이. 근데 남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남자는 주로 여성하고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수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정지를 먹어요. 6개월 정지, 뭐 1년 정지, 몇 달 정지를. 그러면 이 사람도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 방송은 유목민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갑자기 방송을 중단했다가 몇 달 만에, 뭐 1년 만에 복귀하잖아요. 이러한 이유입니다. 뭐 아팠어요. 뭐 좀 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 순회 유목민 생활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정지 먹었거나 아니면 식상해가 돈이 안 벌어지니까 딴 데 원정 갔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팝콘 TV한테 항상 제안하는 게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셀럽 TV 같은 거 보여주기식 그거 돈 낭비고 하려면은 좀 고급 성인 토크쇼를 만들어야 된다. 시도는 하셨던 것 같은데 개그맨들 데려다가 좀 이제 고급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급진 걸 좋아해요. 무조건 벗기고 막 스킨십하고 이런 것보다 색드립이라든가 좀 그런 그런 아찔한 그런 농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좀 고급 성인 토크쇼를 좀 만들어야 돼요. 뭐 아재쇼나 이런 것들은 좀 난잡하고 솔직히 우리가 이게 좀 솔직히 말하잖아요. 급이라는 게 있잖아. 급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그냥 밑에 급에서만 보여주시기에 급급하니까 조금 고급화된 토크쇼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남녀 MC를 키워서. 예전에 그 JTBC의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대박이 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고 스킨십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뒷담화라든가 근데 마녀사냥이 그 폐지가 된 게 너무 수위가 그 정도인데도 수위가 높다고 계속해서 경고받고 하니까 결국은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19금 걸면은 어느 정도 수위로도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음란패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인이나 사람들의 그 나이 또래들의 공감대라든가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섹시 코드의 그런 성 토크쇼가 분명히 좀 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는 팝콘 TV가 그쪽에 조금만 투자를 해도 무조건 그냥 좀 인지도 조금 있는 개그맨 데려다가 그냥 색드립 하지 말고 그런 좀 마녀사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센세이션을 좀 해서. 자, 채팅창에서 음란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홍보지를 하고 있네요. 매니저가 없으니까. 조만간 매니저를 좀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에 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네. 자, 시청자 수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 시청자 수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은 한 전체 합치니까 480, 한 500명 정도 보고 계세요. 전 뭐 생각보다 많이 보시는데요. 뭐 뉴스 가게 안 하는데도. 오늘 특집이니까 감안을 하시고요. 자, 요런 게 필요하고, 자, 유튜브 잠깐 얘기할까요? 자, 유튜브에서 뜨시려면 그 마케팅 회사 하시면 돼요. 뭐 양질의 컨텐츠 개나발이고 지금의 유튜브는 마케팅 회사 써야 돼요.
구독자 수 조작, 좋아요 조작. 뭐 자기가 잘해서 떴다고 하는데요. 씁니다. 마케팅 회사. 죄송한데 잘 이해하지 못. 돈 주고 써요.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수많은 하루에 수백만 개의 자료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떠요, 신인이. 마케팅 회사에 돈 주면요, 거기서 관리해 줍니다. 좋아요 관리, 악플 관리, 구독자 한 3개월, 6개월이면 한 10만, 20만 원 찍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튜브는. 마케팅 회사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컨텐츠가 재밌고 뭐 키워드 잘 생각해가지고 되면 대박이 났는데, 요새는 무조건 돈 써야 돼요, 마케팅 회사. 쓸래야 뭐 뜰래야 뜰 수가 없습니다. 트위치 이건 인맥밖에 없어요. 트위치는 운영자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트위치 코리아 대표님이 선임됐다고. 원래는 마이크 허라는 그냥 직원이 담당을 했었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트위치 트위치 본사에서 트위치 코리아 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맥밖에 없어요. 인기 있는 BJ들하고 합동방송 하거나 뭐 돈을 주는지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케팅 회사가 개입을 하고요. 여기도 마케팅 회사한테 돈 주면 해줍니다. 팔로워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 다 해줘요. 시청자 수 조작이라든가. 여기는 인맥밖에 없어요. 뭐 풍월량이라든가, 뭐 쉘이라든가, 홍방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비제이 스트리머 중에 뭐 소풍이라든가 뭐 이런 여비제이들하고 친하다든가. 그거 없이는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끼가 있건 성실하건 열정하건 뭐 멘탈이 좋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의 전체적인 이 암담한 상황은, 어둠의 시대는 이 끼와 성실, 열정, 도전, 멘탈, 콘텐츠 장비로 해가지고 컨텐츠만 좋으면 뜨던 시대가 아니라 완전 이제 암흑의 시대예요. 적폐의 시대고. 자기가 이런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진짜 컨텐츠 좋고 정말 갖춘 걸 갖춘 사람들이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있을 때마다 BJ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맨날 시간만 되면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BJ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서수길은 안 하려고요. 왜 그럴까요? BJ들이 똑똑해지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가장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을 못 받게 했어요. 그냥 제국주의 자기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한글 교육이나 뭔가 똑똑해지는 교육들을 다 막았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한글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일본 유학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일본 유학 가면은 전 세계 역사를 배우니까, 그 식민지니까 식민지로서의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수길이가 왜 BJ 아카데미를 안 했느냐? BJ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거든요. 철구나 막장방송 여성팔이 하는 BJ들이 똑똑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여성 게스트 데려다가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막말하고 범죄에 가까운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배운다는 거는, 이 서수길 대표는 어떻습니까?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와튼 스쿨, 엄청 명문입니다. 와튼. 트럼프가 나왔고 안철수가 나온 대학교입니다. 돈 없고 뭐 이렇게 힘 없으면 못 들어가는 대학교에, 능력 없으면. 근데 그런 본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면서 왜 BJ들은 최고의 교육을 안 시키고 이상한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뭐 존인가?
신인 BJ 교육을 하긴 해요. 신청을 받아서. 근데 의무 교육은 아니고 그냥 만나서 그냥 기부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 뭐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아무 소용없는. 그리고는 PC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C 오픈 이거는 아무 소용성이 없고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BJ들 와서 홍보 방송하라는 거예요. PC방 장사. 세상에 아프리카 TV는 컨텐츠 플랫폼인데 PC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아니 컨텐츠로 별풍선으로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매출은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가 뜬금없이 PC방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걸 했을까요? 왜 이걸 했을까, 서수길 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수길의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가, 회사의 가치. 왜냐하면 컨텐츠 플랫폼 회사의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담보 가치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를 봤을 때 그냥 컨텐츠나 뭐 동접자나 이런 것들로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수길 대표가 사용했던 게 처음은 게임을 이용했습니다. 뭐 들어봤을 거예요. 지스타에서 돈 엄청나게 많이 썼고요. 그래서 뭐 테일즈 러너를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처럼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하려고 모바일 게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개발회사까지 인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스타에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성인 FPS라고 해가지고 뭐 준비 그래서 성인용 2층 칸까지 그 체험까지 해가지고 뭐 화제가 됐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작사와 갈라졌는데요. 모바일 게임으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흔들렸어요. 근데 뭘로 갔을까요? 모바일 게임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3D 프린터로 가는 겁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데 개인 방송 플랫폼이 갑자기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3D 프린터로 갔어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뭐 이거 관련 회사 작은 회사를 인수했다고 뭐 보도자료 뿌리고 한 게 철구하고 비룡이라고 음식 만드는 예전에 떡류탄? 그것 때문에 화제가 돼가지고 잠깐 반짝했던 BJ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인형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몇만 원에. 그때 6, 7만 원에 팔아가지고 문제가 창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3D 프린터로 주가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VR을 들고 나옵니다. VR을 들고 나오는데 이때 뭐 했냐면 제 기억에는 까루하고 소희짱하고 여비제이 한 명하고 방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누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현웅과 그 마법사 데려다가 무슨 VR 한다고 뭐 한다고 수작 부렸죠. 근데 이미 유튜브에 VR 영상은 차고 넘쳤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무슨 VR을 대비하겠다고 지금 아프리카 VR 뭐가 있어요, 서비스가. 막 뜨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희대의 사기 희롱 사건, 미스틱하고 윤종신이 대표로 있는 미스틱하고 무슨 기획사를 만들겠다. 이거 진짜 이거 주가적으로 조사해봐야 돼요.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했는데 그때 비룡이가 아까 말했던 그 떡류탄의 비룡이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논란이 됐었어요. 뭐냐면 파트너 BJ 모임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자기가 주식을 사놨었다. 이거 사전에 이 정보를 그 주가에 연관된 사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고발도 하고 논란이 있는데 조용히 사라졌어요. 지금 비룡 거의 활동 안 하잖아요.
놀라운 게 이거 보도하기 전에 그 알아가지고 그때 비룡이 돈 많이 벌었다고 저기 뭐 아프리카 TV 주식 사가지고 그런 얘기